네, 8월 17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휴가는 좀 잘 다녀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날씨는 오늘은 아주 가을이 성큼 이렇게 다가오는 듯한 그런 날씨입니다. 롯데가 재밌는 얘기가 있고요. 아마 우리가 기대한 대로 신동빈 체제가 들어섰다는 얘기 같고, 이런저런 정치 뉴스들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한명숙 총리 공판이 이제 날짜가 확정되었다, 이런 게 있고, 글쎄 너무 오래 끌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오늘 국제금융시장은 비교적 무난하게 지금 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국 위안화 같은 경우에도 0.037 위안이 오른 약세입니다. 조금 소폭 약세. 6.3949 위안으로 달러당 지금 현재 진행 중입니다. 기타 특별히 오늘 특이할 만한 그런 뉴스들은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원자재 가격도 비교적 그럴듯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마일드하게 조금씩 오르고 조금씩 떨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부산대학교 교수 한 분이 총장 직선제를 요구하면서 투신 자살했다. 투신했는데 그냥 사망해버린 것 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참 총장 직선제라는 정도가 투신을 하고 목숨을 던질 정도 일인지 참 희한한 일이 일어난다. 목숨은 그야말로 참 초계처럼 버리는 이상한 일이 지성의 전당에서, 참 대학교 교수라는 분들이 총장 직선제가 무엇인데 이렇게 목숨을 걸고 투쟁을 하게 되나. 참 세상에는 별 희한한 교수 사회도 다 있구나, 이런 느낌이 듭니다. 오늘의 주제부터 먼저 한번 보실까요? 잠시 뒤에 천황과 군대라고 하는 재밌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오춘호 의원이 최근에 일본 아베와 천황과의 미묘한 갈등이 생기고 있다는 얘기를 일본에서 최근에 개봉한 천황과 군대라고 하는 동영상을 보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 동영상은 저도 처음 보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도 아마 처음 보실 것 같습니다. 오늘부터 매주 월요일 날 류여해 교수의 춤추는 법 이야기 여러분들과 같이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말하자면 입법 감시 활동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미리 보는 환경이 있고요. 아베 담화, 박근혜 담화를 주제로 제가 정규제 칼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뉴스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런 뉴스로 여러분들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송현 아나운서. 8월 17일 월요일 오늘의 뉴스입니다. 일본 롯데홀딩스 주주총회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완승으로 끝났습니다. 롯데홀딩스는 오늘 도쿄에서 열린 임시총회에서 신 회장 측이 제안한 사회이사 선임, 지배구조 개선 등 두 가지 안건이 모두 통과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롯데홀딩스의 주주 과반수 이상은 신동빈 회장을 중심으로 안정적인 경영을 추진하길 희망한다고 전했습니다. 재계에서는 신 회장이 롯데홀딩스 이사회를 장악한 데 이어 주총에서도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대비 우위를 확인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정부가 쌀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내일인 8월 18일을 쌀의 날로 지정합니다. 정부가 쌀의 날을 제정하면서까지 쌀 소비를 촉진시키려 하는 건 현재 쌀이 남아돌기 때문입니다. 쌀 소비는 1979년 정점을 찍고 줄곧 하락세를 보이며 매년 100만 톤 이상이 재고로 쌓여 있습니다. 올해는 메르스 사태로 휴교가 장기화되면서 한동안 급식이 중단돼 쌀 재고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이 쌀 가지고 며칠 전에 제가 개인적으로 제 친구들하고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한 친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는 일본에 출장 가면 꼭 일본 쌀을 5kg짜리 이런 걸 사온다. 일본 쌀 너무 맛있다. 도대체 한국 쌀 못 먹겠다는 겁니다. 그 저녁 식당에서 밥을 먹다가 이렇게 맛있는 맛없는 쌀을 어떻게 해서 우리는 대중 식당에서 아직 이렇게 하나.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맛있는 쌀 먹으려면 우리나라 국회를 폭파시켜야 된다, 먼저. 그래서 깜짝 놀라서 웬일이냐 그래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수매제도,
가 유지되는 한 쌀은 맛이 없을 것이다. 왜? 질이 좋아서 시장에서 뭐 얼마든지 비싼 값을 받을 수 있으면 좋은데 이 농민들이 수매제도의 달콤함에 젖어서 말하자면 보조금을 주는 쪽으로 뭐 물량떼기를 하는 거죠. 말하자면 질로 승부하는 것이 아니고 그저 킬로그램만 채우면 보조금을 받으니까 이런 체제를 너무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최근에는 뭐 농협수, 정부수매 아니고 농협수매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제도가 바뀌긴 했습니다만은 그래서 이미 한국 쌀은 뭔가 전환할 수 있는 타이밍을 놓쳤습니다. 또 개혁 개방이 안 되니까 한국 사람들은 한국 쌀이 굉장히 맛있는 줄로 지금 착각하고 있습니다. 맛없습니다. 한국 쌀 맛없습니다. 미국 가서 칼로스 먹어보거나 미국 LA 우리 가면은 LA에 있는 한국 그 가게들 가면 쌀이 정말 고슬고슬하고 차지고 맛있잖아요. 그 다 일본 사람들이 하는 미국 쌀이거든요. 일본 쌀도 굉장히 맛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쌀은 맛없습니다. 다음.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식품 보조금 및 재정 사업을 대폭 손질하기로 했습니다. 이동필 농식품부 장관은 지난 14일과 15일 재정집행 부진 등의 문제가 제기된 사업 현장을 방문 점검했습니다. 이 장관은 14일에는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광역친환경 농업단지 현장을 방문했고 15일에는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등을 둘러봤습니다. 농식품부는 재정집행이 부실하거나 보조사업으로 설치된 시설물 활용이 미흡한 사업을 중심으로 보조금을 방지하는 등 보조금 낭비를 막기 위해 관리체계를 재정비할 계획입니다. 예, 농식품 보조금 문제는 내일 우리 오영기 위원을 좀 모시고 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루과이 라운드 이후에 지금 농업 보조금으로 들어간 돈이 200조가 넘는다는 일각의 추정과 계산도 있습니다. 차라리 그 돈을 농민들에게 공짜로 그냥 농사 지으라는 보조금 주지 말고 차라리 그냥 농사 짓지 마시라고 연금으로 주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제 생각인데 조금 전에 쌀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식당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식당 가서 맛있는 쌀 먹기가 참 어렵습니다. 예. 뭐 어떻든 이유로 맛있는 쌀이 유통이 잘 안 됩니다. 그건 여러 가지 아마 따져봐야 될 것들이 많은데 맛이라고 하는 지극히 주관적인 것을 놓고 제가 맛없다 그래서 또, 야, 니가 내 쌀 먹어봤냐? 이렇게 어떤 농민이 항의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우리가 여기서 보통 만날 수 있는 이런 식당 쌀, 뭐, 구내식당, 뭐, 또는 저는 집에 제 집사람도 별로 맛있는 쌀을 안 해줍니다. 그래서 그런지 어떻든 제 주변에는 전부 맛없는 쌀만 있어서 제가 늘 좀 맛있는 거, 희고 고슬고슬한 거, 좀 투명한 거, 옛날에 제가 특파원 할 때 일본 쌀을 먹었는데요. 그건 한국 쌀이 없었기 때문에. 그때 먹었던 그 맛이 아직도 기억이 생생해서 드리는 말씀이었습니다. 네, 다음. 횡령 배임 처벌이 늘어나며 올해는 최근 10년 동안 처음으로 4만 건을 넘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횡령 배임 적발 현황을 보면 2010년 33,165건에서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 37,695건을 기록했습니다. 과거에 비해 투명성이 높아지는데도 처벌이 늘어나는 건 법 적용이 지나치게 엄격하기 때문입니다. 기업인을 감옥에 넣고 또 사면하는 사례가 반복되지 않으려면 관련 법을 고쳐 경영자의 재량권을 더 보장해주는 게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네, 업무상 배임은 특히나 그렇습니다. 업무상 배임은 대개 이제 경영 판단의 원칙으로 독일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배제해 줍니다. 영국이나 미국은 아예 법률 체계가 달라서 업무상 배임은 민사상 손해배상으로 되어 있고 독일이나 일본 같은 경우에 업무상 배임죄가 있습니다만 그런 나라들도 업무상 배임에 대해서는 그 경영 판단인 경우는 면책을 해줍니다. 그래야 경영자들이 리스크 테이크를 하는데 우리나라 지금 법률 체계로는 무엇인가 경영자가 했다가 결과적으로 실패하면 무조건 업무상 배임으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법률 체계를 고치지 않으면 우리 기업들의 그 모든 비즈니스 활동의 범죄와 criminalization of almost every business activity 모든 경영 활동을 범죄로 아예 가능성 있는 범죄로 구성해 놓고 걸리면 죽이는 겁니다. 그게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4만 건에 달하고 있다니까 참 충격적인 뉴스인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로스쿨의 도입으로 국내 변호사가 2만 명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변호사업계 내부는 물론이고 업무가 겹치는 변리사와 세무사 등 관련 업계와도 영역 싸움이 치열합니다. 변리사와 세무사 업계는 즉각 전면전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들은 변호사에게 변리사와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하는 변리사법과 세무사법 개정에 발벗고 나섰습니다. 이에 맞서 대한변호사협회는 변리사 제도 자체를 폐지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가총액 100대 기업이 제출한 반기 보고서가 발표됐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구본무 LG 회장이 상반기에만 34억 3천만 원의 연봉을 받아 공개 대상 중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구본무 회장의 연봉은 LG 직원의 상반기 평균 연봉 3,500만 원의 98배입니다. 또 올해 상반기 동안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 회장은 롯데쇼핑에서 8억 원을 지급받았고 신동빈 롯데 회장은 롯데쇼핑으로부터 5억 원, 롯데케미칼로부터 7억 5천만 원의 보수를 지급받았습니다. 한편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은 등기이사로 등재되지 않아 공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네, 신격호 회장이 8억 원, 이제 아마 명예회장으로 되셨으니까 어떨지 모르겠고요. 신동민 롯데회장이 쇼핑에서 5억 원, 케미칼로부터 7억 5천만 원 같으면은 뭐 그렇게 생각보다 높은 것은 아니군요. 가장 높았던 분이 구본무 회장이신데 34억 3천만 원으로 상반기 직원들의 평균 연봉, 상반기죠. 3,500만 원의 98배, 100배 조금 미달이군요. 100배 같으면은 뭐 미국 기업의 뭐 1000배 이런 데 비해서는 낮고, 뭐 옛날보다 많이 높아진 것 같습니다만은 어떻게 여러분들은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까요? 네. 예, 고맙습니다. 광고 하나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스파클링 하면 생기 있어지고 맛있어지고 건강해지고 행복해집니다. 당신의 생활에 스파클링이 필요한 순간 정수 얼음은 물론 다양한 농도의 스파클링을 바로 삼성 지펠 푸드 쇼케이스로 새로운 냉장고 생활이 시작됩니다.